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대한민국 축구. 그러나 이 쾌거와 별개로 한국 축구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 또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국가대표 선수들의 입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김민재는 소속팀 합류를 위해 출국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일본이 부럽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웬 일본? 최근 선수단에서 있었던 사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만하다고 수긍하시게 될 겁니다. 그가 갑자기 일본이 부럽다고 한 사연을 알아보지요. 이번 월드컵 16강 진출 성공에 따라 우리 선수단이 받게 되는 포상금은 총 115억 원. 대표팀 선수 1인당 최소 2억 8천만 원, 최대 3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포상금은 대표팀에 참가한 선수면 월드컵에서 실제 경기에 출전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번 월드컵에서 한 경기도 못 뛴 골키퍼 조현우나 송범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유사시 필요한 인원이었고 그들도 언제든 경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른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준비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카타르 월드컵의 대표팀으로 함께하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선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오현규인데요. 수원 삼성 소속으로 이번 시즌 13골을 넣으며 활약한 그는 월드컵 직전 손흥민이 안면 부상을 당하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 멤버로 선발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회복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 26명의 정식 대표팀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손흥민뿐 아니라 황희찬도 부상을 달고 있었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그도 카타르에 함께했는데요. 정식 등번호조차 받지 못했지만 대표팀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장에서도 함께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정식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그도 엄연한 27번째 태극전사였던 거지요. 그러나 대표팀 멤버들과 함께 카타르에서 돌아온 그에게 돌아온 포상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정식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를 안타깝게 여긴 대표팀 선수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포상금의 일부를 모아서 오현규에게 전달해줘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현우가 유독 많이 챙겨줬다고 오현규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오현규와 달리 정식 대표팀으로 선발되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못 뛴 건 그도 똑같았기에 마음이 더 짠해집니다. 이후 축구협회는 오현규에게도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액수가 적은 건 정식 대표팀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선수들이 십시일반으로 포상금을 모았다고 언론에까지 기사가 뜬 뒤에야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왜 선수들끼리 포상금을 모으고 나서야 이러는 겁니까? 당연하겠지만 오현규를 위해 자신의 포상금을 나눠준 선수 중에는 김민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김민재는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 중인 SSC 나폴리 선수단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언론과 인터뷰했는데요. 그는 사실 한국에서 유럽 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구단과 풀어야 할 것도 많고 이적료도 비싸다며 하지만 감히 한마디 해도 된다면 유럽에서 러브콜이 오면 구단에서 좋게 잘 보내줬으면 한다고 우리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어렵다고 토로함과 동시에 K리그 팀들도 우리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솔직히 일본이 부럽다며 일본은 유럽 선수들이 많아 경쟁력이 있다. 사실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유럽 진출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 축구 환경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는데요. 김민재를 포함해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이미 우린 갖고 있는데 일본을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축구가 위대한 선수 한두 명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종목이었다면 발롱도르까지 받았던 조지 웨아가 왜 월드컵에 나오지를 못했겠습니까? 축구는 피치 위에 11명, 그리고 유사시 그들을 대체할 후보 선수들까지 팀 전체의 기량이 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일본은 김민재의 말처럼 이번 월드컵 대표팀 선수 26명 중 무려 19명이 현재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나가토모 유토와 사카이 히로키처럼 지금은 제1리그에서 뛰지만 이전에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뛴 경험이 있는 선수까지 합하면 무려 21명이 유럽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이는 아시아뿐 아니라 다른 비유럽권 국가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손에 꼽히는 수준인데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도 이번 월드컵 대표에 선발되지 못한 후루아시 쿄고나
아직 국가대표 경력이 일천에 합류 못한 선수들까지 합하면 일본의 실질적인 유럽파 숫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고 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골키퍼 등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유럽에 나간 선수들만 갖고도 대표팀을 짤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일본의 축구 환경에 대한 김민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갑내기 친구이자 역시 같은 유럽파인 황인범도 언론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한국 축구도 많이 발전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의 기량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별대로 놓더라도 발전해야 한다며 선수 개개인의 기량 발전만이 아닌 전체적인 축구 인프라의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처럼 일본과 똑같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일본만큼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다. 많은 부분이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현재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유럽 어느 리그를 가도 일본 선수가 많이 포진해 있다며 한국에서는 선수들에게 왜 유럽 진출을 하지 않느냐, 꿈이 없냐, 돈만 줬는다는 얘기가 과거부터 계속 나온다. 하지만 이게 선수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리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걸 개개인의 탓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두 선수가 유럽 진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일본 축구연회는 이미 2005년부터 월드컵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일본 선수들이 많이 뛰는 독일 현지의 일본 축구협회 사무실까지 차려 자국에 있는 선수들처럼 평상시에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황인범의 표현처럼 오늘날 유럽 어느 리그를 가도 일본 선수를 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경험과 자신감, 실력을 쌓은 일본 선수들은 월드컵 2대회 연속 16강 진출을 이뤄냈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축구협회? 정식 대표팀 명단에 없다고 선수 한 명 포상금도 안 챙겨주는 협회에 기대를 하실 분들은 얼마 안 계시겠지만 역시나입니다. 물론 우리 축구협회도 유망한 선수들의 유럽 축구 유학을 지원해준 적이 있었지요. 문제는 해주고 있다가 아니라 해준 적이 있다는 것, 즉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00년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망한 어린 선수들의 유럽 축구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지요. 그 결과 설기현이 벨기에 리그에 진출에 큰 성공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에는 잉글랜드 2부였던 울버햄튼을 거쳐 EPL의 레딩에 입단해 프리미어리거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설기현이 국대에서 이룬 업적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선수로 설기현 외에 이름을 대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프로그램은 2009년을 끝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현재까지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 선수 중 유럽파는 26명 중 8명, 과거에 유럽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를 포함해도 1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16강 이상을 노린다면 주력 선수들의 과부하가 얼마나 일어날지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이지요. 실제로 이번 월드컵에서는 대표적인 유럽파 선수 황희찬이 월드컵 직전 입었던 부상으로 인해 1, 2차전에 뛰지 못해 공격진 구성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경우 현재 유럽에서 뛰는 김민재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는 김진수 단 한 명. 다행히 김영권이나 조규성 등 비유럽파 선수들도 분투해줘 16강에 무사히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파 한두 명이 나올 수 있냐 없냐로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전술적 안정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도아니치나 미토마 카오루, 아사노 타쿠마, 미나미노 타쿠미 등 일본 유럽파 선수하면 떠올릴 선수들을 교체 멤버로 활용하는 강수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선수 자원이 풍부했는데요. 덕분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강팀에게 전반에 선취골을 허용하고도 후반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6강전에서도 결국 승부차기에서 무너졌지만 전 대회 준우승팀, 이번 대회 준결승 진출팀인 크로아티아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지요. 김민재와 황인범이 언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본의 축구 환경이 부럽다고 말한 것이나 오현규에 대한 처우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월드컵에서도 16강 이상의 성과를 노릴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이 물음들에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한 한국축구계가 진지하게 답해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